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는데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신년 계획을 짜볼까 해요. 이제 연말이 어느새 다가왔고 이제 슬슬 2025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신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단은 나이가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항상 저의 계획에는 늘 뭔가 재테크, 돈 이만큼 모아야지, 이만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뭔가 슬슬 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돈보다는 뭔가 나의 생각, 목표가 뭔가 내 생각을 이렇게 하자라는 게 좀 더 많이 생긴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ESTJ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계발적인 끈을 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생각 파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본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나 나를 볼 때나 좀 본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멋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인생에서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 가치관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요. 아웃 오브 프레임이라고 틀에 벗어난 생각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노무사 자격증을 옛날에 땄었지만 꼭 내가 노무사라는 직업을 해야 할까?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여행 유튜버가 된 거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에서 되게 벗어나는 사고 연습을 했을 때 제 인생에 되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 오브 프레임이라는 좀 생각을 항상 지니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볍게 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제 카카오톡 프사에 라이틀리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가볍게라는 뜻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사는 거를 싫어해요. 막 한없이 진지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지함이 많은 우리나라 삶 속에서 나만큼은 좀 가벼움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풍자, 해악. 저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웃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큼은 웃음을 잃지 말자. 이런 좀 가치관을 가지고 싶어서 가볍게 살자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네 번째. 늘 좋아하는 꿈을 가지는 건데요. 이게 딱 들어보면 무슨 이런 당연한 말을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무기력하거나 뭔가 할 의욕이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꿈이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미국 주식을 할 때 정말 고점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운데 이게 마음 한구석은 뭔가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딱 돌아보니까 꿈이 없었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고 이런 눈이 반짝반짝하는 이 안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많은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돈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어떤 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꿈을 놓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정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작게 실행하는 건데요. 저는 인생에서 어떤 큰 변화가 딱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주 작은 실행을 해야 그것들이 모여서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이 쉽지 이게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돼서 마음적으로 되게 부담이 돼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매일매일 진짜 1mm 그 정말 그 짧은 한 걸음이라도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나중에 모여서 크게 되니까 저 또한 매일매일 작게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왜 우리 헬스장 갈 때도 일단 옷 입는 게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하기 싫어도 이 한 끗 차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2025년에는 매일매일 작게 실행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다음 챕터는 자기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기 관리는 제가 이제 정의하기로는 자기 개발과는 조금 다른 뭔가 외면과 내면을 가꾸는 파트라고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3일간 단식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김승호 회장님 책이었을 거예요. 그 책에 3일간 딱 단식을 해봐라. 그렇게 되면 정말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고 실제로도 단식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다른 하루도 굶지 못하는 사람인데
3일 단식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살면서 한 번은 꼭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관리 파트에 3일간 단식 도전을 좀 넣어봤어요. 혹시 단식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해보신 분이 있다면 후기는 어떤지, 만족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2025년도에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려고요. 두 번째는 물 1리터 마시기인데요.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자칭 화장실 프로 잘 참너입니다. 화장실을 거의 12시간 안 갈 수도 있고요. 최대 19시간 이상도 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물을 안 마시는 게 되게 습관이 됐어요.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제가 돌발 상황이나 뭐 장거리 이동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물을 마시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들 그 소리 하더라고요. 물을 안 마시면 안 된다. 정말 너의 피부, 너의 내면, 위장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 내년부터는 정말 물 1리터는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좀 섭취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세 번째는 국물 줄이기입니다. 제가 또 엄청난 국물 덕후예요. 저는 밥도 필요 없고 면도 필요 없고 물론 밥, 면 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국물만 있어도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돌아보니까 국물을 계속 이렇게 먹어버릇하면 살이 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뭐 신년 목표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로 국물을 끊어야 될 수준으로 국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국물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을 하면서 국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국물을 찾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거치고 뇌를 거치지 않고 국물을 좋아하는 단계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의식적으로라도 국물을 줄여야겠다. 내가 진짜 국물을 좋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냥 반사적으로 국물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짠 그런 국물 마시는 거 줄여야겠다. 나트륨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번째는요. 헬스. 주 3회 이상 가기. 제가 이것도 약간 의무감으로 넣어놓은 그런 계획인데 제가 헬스를 다녀요. 제가 헬스를 다니면서 PT까지 받고 있는데 이제는 주 3회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헬스를 가야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헬스를 가지 못하면 뭐 외국에서라도 러닝을 좀 하는 방향으로 물론 뭐 인도 가서 러닝 이런 거 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러닝이라도 하는, 그리고 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몸을 좀 가볍게 하는 게 이번 자기 관리의 저만의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째는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제가 영양제는 크게 4가지 먹어요. 유산균, 오메가3, 종합 비타민, 그다음 마그네슘, 칼슘 합쳐져 있는 거. 이렇게 4개 먹는데 사실 전 영양제가 막 엄청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 체력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양제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제 이제 30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영양제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좀 챙겨 먹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하루 한 끼 건강식 챙겨 먹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다고 느꼈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좀 건강식을 챙겨 먹지 않아야겠냐 하는 생각을 이제 저 스스로 해서 하루 한 끼만큼은 좀 샐러드라던가 가벼운 음식으로 건강식을 먹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반신욕 할 때 괄사하는 거예요. 제가 반신욕도 잘 안 하지만 괄사를 진짜 안 하는데 이제 괄사를 이 얼굴 주변으로라도 가볍게 문지르는 게 진짜 좀 뭐랄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괄사를 되게 비싼 걸 사놓고 많이 안 사용했어요. 1년 동안 10번도 사용을 안 해서 주 1회 정도는 꼭 괄사를 해서 반신욕 때 좀 힐링하는 나만의 모먼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 가는 건데요. 저는 피부가 사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상당히 좋잖아요.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피부가 이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리를 별로 안 하거든요.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해외 많이 다니는 거 치고는 피부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거면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평생 갈 생각하지 마라.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과를 종종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울세라 같은 거 좀 고가 탄력? 이런 리프팅 시술을 받아서 피부에 적금을 들듯이 그렇게 좀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체험단을 통해서 에스테틱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봤을 때도 20대에 비하면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피부가 그래도 예전보다 약간 처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이은 자기 개발 파트인데요. 여기 자기 개발 파트라고 한다면 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일을 너무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분야가 콘텐츠예요.
진짜 이럴 거면 대학도 콘텐츠 관련 학과를 갔어야 됐어. 왜 관련 없는 그런 과를 가가지고 거의 한 4, 5년을 그렇게 다른 공부를 했는지 싶을 정도로 콘텐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이 자기계발에 콘텐츠 관련된 걸 안 넣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소이더월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본업으로 그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호이소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비공개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공개 채널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욕심이 사람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낮은 데로 가야 좀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저는 60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60만 채널의 눈높이로 가니까 어느 날은 막 뷰가 10만 뷰 이상 안 나오면 너무너무 사람이 약간 우울해지고, 왜 10만 뷰밖에 안 나왔어? 아니 왜 그 이하로 나왔어? 하면서 스스로 약간 자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잘 돼도 20만이 돼도 30만 뷰가 나와도 이거는 만족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낮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른 비공개 채널도 만들었는데, 구독자 100명이 됐는데 어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심지어 얼굴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 채널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만의 이제 콘텐츠 채널들을 좀 넓혀가면서 맨날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목표고, 뭐 저의 SNS는 놀이터나 다름이 없고, 놀이터이면서 직장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 항상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AI 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AI에 너무 빠졌습니다. 챗 GPT라던가, 여기 제가 엄청 많이 써놨는데, 챗 GPT라던가 클로드, 노션 AI, 릴리스, 캔바, 캡컷, 클로바노트 등등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AI 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고, 기획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AI 툴들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롤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계발의 롤모델을 만드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에는 롤모델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짱이지, 난 내가 롤모델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나의 분야에 있는 롤모델을 정말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그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롤모델을 만드는 건 진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별로, 예를 들면 뭐 자기계발이면 자기계발 파트의 어떤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을 이렇게 롤모델을 삼는다거나, 뭐 여행 쪽에서는 여행 쪽에서 지금 너무 활발히 잘하고 있는 이 롤모델을 연구한다던가, 그런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콘텐츠를 취미가 아닌 좀 일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파트에서 독서 후에 독서 노트 작성하는 거. 저는 이제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독서를 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증발시키면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좀 꾸준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독서 노트를 쓸 때 항상 저는 맨 밑에 액션 플랜이라고,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행동 플랜을 같이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쓸 때도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가면서 책 내용이 증발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독서 노트를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파트 중에 비즈니스 관련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인력들을 레버리지 하면서 행동은 이제 인력을 쓰고 생각은 내가 한다, 약간 이런 좀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 일일이 편집하고, 물론 지금도 제가 이 영상 편집하고 그런 걸 놓지는 않았지만, 저는 행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중점으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면 편집 일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편집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실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은 어떤 자기계발 서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행동이라고 하면은 뭐 노동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물론 뭐 사업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을 하는 것보다 생각에 좀 중점을 두면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계발의 한 파트에 좀 포함을 해놔봤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수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제 흑백요리사도 안 봤고, 그 뭐 되게 막 피해 게임, 다양한 뭐 예능들이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2도 아직 안 봤는데
봤는데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편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느려요. 그나마 하는 거라고 릴스에서 유행하는 그런 챌린지 같은 거 춤추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좀 트렌드 같은 거를 그래도 좀 직업적으로라도 제가 거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집을 좀 활발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릴스나 유튜브 그리고 요즘에는 스레드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서치를 하면서 좀 저장을 틈틈이 해놓고 나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재테크 파트. 제가 재테크 파트에서는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딱히 뭐 하는 게 많이 없어요. 부동산은 지금 빨리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은 잘 되고 있고 저는 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다 항상 다 주식에 넣었거든요. 전액. 그냥 달러로 받고 달러로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에도 유지를 할 것 같고 그거 외적으로 제가 ISA에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 이제 조금 ISA에도 돈을 좀 많이 넣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꽉꽉 채워가지고 이제 3년 차인데 저는 6천만 원까지 그럼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ISA에 좀 적극적으로 돈을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부동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주식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고로 주식도 망해봤고 부동산도 망해봤고 두 가지 다 망해보고 내린 결론이 지금까지는 주식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어서 당분간은 미국 주식에 조금 집중을 해서 재테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T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특히 친하면 친할수록 T 모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사실 F가 이제 학습이 되긴 했어요.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뭔가 단호하고 되게 싸가지 없는 T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F 모먼트를 조금 탑재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 공감을 해야겠다. 제가 공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공감을 잘 못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T들의 숙명인데 공감을 굉장히 못하고 이 말투도 약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말투가 약간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추구미가 MFP거든요. 제가 MFP를 굉장히 좋아해요. MFP 성격이 진짜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아무튼 제가 너무 말이 빨라졌는데 아무튼 그 MFP들의 그 모먼트가 너무너무 무해하고 귀엽고 되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추구미가 MFP인 관계로 이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말투는 절대 MFP한테 어울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투는 정말 상대방도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엄마나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투가 좀 약간 싸가지 없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 나 자신한테 너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존중을 못하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존중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존경할 부분, 존중할 모먼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어떤 2025년도의 키워드가 존중과 공감 그리고 뭐 지시하거나 명령조 이런 거 하지 말기 이런 좀 다짐을 좀 했고요. 그리고 F 모먼트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나 뭐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파워 F인 친구들은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되게 뭐 잘났다. 이 사람은 되게 못됐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아무튼 그런 감정적인 그런 F 모먼트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걸 좀 배우려면 OTT나 이런 콘텐츠도 좀 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이랑 이런 목표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비교적 좀 옛날보다는 성숙한 그런 목표를 좀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저만의 철학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는 걸 너무너무 중요히 생각을 하고 냉소, 허무 이런 감정보다는 좀 이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풍자 약간 아니면은 이게 소소한 행복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고 좀 트렌드를 좀 빠릿빠릿하게 쫓아가야겠다.
그걸로 뭔가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년 목표를 짤 때도 나 자신을 이렇게 알아야 조금 더 생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어떠신지, 네, 제 목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